아빠 엄마의 함께 가는 길. 아마도 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은 줄넘기 학원에 학원에서 줄넘기를 네, 배우고 있나요? 줄넘기 학원에 아, 네. 줄넘기를 옛날에 우리는 그냥 놀이터에서 하거나 밖에서 했는데 이제는 좀 배우러 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서 근데 지난번에 기사 하나 뜨지 않았나요? 네, 줄넘기 뭐 학원. 줄넘기 학원까지 가야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사실 줄넘기 저희는 사남매가 다 다니거든요.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다니는데 네. 학원비가 무려 50만 원이 넘게 줄넘기만. 그렇죠. 4명이 다니니까 일주일에 2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14만 원인가 막 그 정도 되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처음에 뭐 줄넘기 학원에 50만 막 그럴 수 있죠. 예, 당연히 진짜 그럴 수 있죠. 당황했거든요. 네네. 처음에. 근데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도대체 이게 뭔데 진짜 애들이 막 무슨 감기가 걸려서 심지어 어린이집에 못 가고 학교에 빠진 날이었는데 줄넘기 갔구나. 오후엔 줄넘기 가겠다고. 물론 감기는 더 심해지긴 했지만 아이고. 자기 네. 괜찮으니까 줄넘기 학원에 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걸까요? 네. 가보시니까 네. 뭐가 그렇게. 일단 우리 어머님도 가보셨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그냥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뭐 줄넘기 뭐 몇 번 하나 뭐 쌩쌩이 몇 개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막 제가 우리 영상으로 잠깐 저희 아들이 하는 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네. 이를 해갖고 여러 다양한 뭐 CXG 뭐 어쩌고저쩌고 막 무슨 기술을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이 다양한 기술을 차곡차곡 연마해가고 경쟁을 붙이고 거기에 가면 또 막 빠른 막 쿵쾅거리는 음악과 함께 조명이 막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거기에 흥분해서 더 빠져드는 게 아닌가. 뭔가 이렇게 클럽의 분위기 맞아요. 약간 흡사한 걸 네. 느꼈거든요. 조명 이렇게 어둡게 해서 막 번쩍거리게 하고 비트 있는 음악으로 심박수랑 줄넘기가 같이 가게 하니까 재미가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요소를 넣은 게 약간 신의 한 수였는데 생각해보면 요즘에 아빠님 중학교 같은 데 가면 수행평가를 하는데 네. 줄넘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아 실제로요? 네, 그래서 뭐 생생이를 몇 번 이렇게 횟수가 있는데 그거를 또 안 배우고 갑자기 하려면 잘 안 쉽지 되거든요. 않죠.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 갑자기 줄넘기 과외를 붙인 어머니를 봤어요. 중학교 갔는데 딸이. 진짜요? 그래서 막 그렇게도 하시는 걸 보고 어릴 때 건강하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운동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사실 애들이 줄넘기를 밖에서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는 잘 안 해요. 네, 저희도 예전에 뭐 줄넘기 하면 키도 크고 운동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독촉을 하기도 하고 뭐 하루에 몇 개씩 해야지만 하고 왜 보면 막 1층에서 막 억지로 줄넘기 하는 애들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싫어하고 지겨워하던 맞아요. 줄넘기를 요새는 뭐 틈만 나면 엄마 나 가서 줄넘기 좀 하고 와도 돼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나가서 막 뭐 연습을 하고 막 아빠 꼭 나가서 한번 봐봐 나 좀 봐봐 막 하고 막 자랑을 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난 그걸 보고서 야 정말 가르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을 잘 만나고 그 분위기만 잘 타면 네. 아이들이 저렇게 알아서 할 수 있는 이게 뭐 공부에도 적용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요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님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기로 한 게 예체능 학원 어디까지 보내야 하는가인데 너무 많잖아요. 음악, 태권도, 체육 뭐 종류도 많고 농구, 축구, 네. 그다음에 수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겨울에는 스키 뭐 특강도 있고, 네. 뭐 미술 뭐 여러 가지 뭐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뭐 또 저희는 또 가까이 이렇게 아이스링크가 있어서 뭐 그것도 스케이트, 맞아요. 스케이트 배우는 네. 가는 집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스케이트를 시켜놓으면 네. 애가 다리의 힘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빠님하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되게 많은데 어떤 거를 시켜야 되는가? 어떤 걸 시킬 필요 없는가? 이렇게 시키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일단 여력이 되고 결국은 이제 아이가 원하면 저는 웬만하면은 다 한 번씩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주의라 저도 일단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좀 뭔가 이건 안 돼 라기보다는 만약에 본인이 정말 관심이 있어 하면 그건 뭐 더 이상 바랄 날도 없고 또 엄마나 아빠가 주변에 이제 하는 걸 들어보고 뭐 요새 막 방송 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리듬 체조도 있고 여자애들 같은 발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 번씩 너무 비싸게 처음부터 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요새는 문화센터나 뭐 주민센터에서 경험을 좀 해보고. 예,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도 다양한 아이들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한번 그 좀 맛보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 후에 아이가 좋아하면 한 번씩 이렇게 해보면 뭔가 공부가 아닌 놀이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생활이 좀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시켰는데 아이가 너무 지치거나 진짜 하기 싫어할 경우에는 그럼 빼면 되겠죠? 빼면 되죠. 예, 요새는 또 저학년의 경우나 예체능을 보니까 좀 빠지면은 보충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기도 하던데요, 학원에서. 그쵸. 전부 다 네, 그런 맞아요. 건가요? 아니면은? 거의 그렇게 할수 그쵸, 있는데 네. 날리지 않고. 영어학원 같은 데는 보니까 네. 빠지면 뭐 그냥 끝인데, 이 예체능 학원은 좀 그래도 좋은 게. 네, 융통성 있게. 네, 해주는 융통성 것 있게 같아요. 선생님이 뭐 요번에 뭐 예를 들어서 2주 빠지면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연결해서 좀 해주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한번 배워볼 기회가 생겨서 시도를 해보면 재능이 진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래서 이게 다 좀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부모님들도 사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말에 문화센터가 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꿀팁이네요. 네. 꼭 이렇게 학원 아니어도 문화센터 좀 저렴하고 경험을 시켜주고 아이가 이제 하겠다면 또 한번 본격적으로 시켜보고. 근데 아빠는 저는 그거 궁금해요. 아이가 이제 너무 여러 가지를 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땐 어떤 거를 자기가 좀 잘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애들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항상 슬럼프가 와요. 재미없고 하기 싫고 맞아요. 연습하기 바로 싫고. 올라가질 않으니까 실력이. 네, 그렇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되게 고민이 돼요. 이때 그냥 딱 끊어주면 또 다른 거를 찾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해서 이게 좀 올라가 줘야 나중에 이제 아이가 더 자신감 생기고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남보다 조금 더 잘해야. 근데 이제 이것저것 맛보기는 많이 하고 그것까지 못 올리시는 어머니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더 시키면 이제 자기 특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당연히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작년에 갑자기 자기가 삼국지를 되게 좋아해서 거기서 읽다가 거기 이제 초선이라는 네. 그 인물이 나와서 네. 이제 뭐 중국에는 가야금은 없지만 이제 비슷한 그래서 가야금을 그런 게 시작한 건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더니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가야금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야 이거 분명히 오래 가지 않을 거를 제가 알고는 있지만 초선이었구나. 그래서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래 너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한번 배워보자 하고 이제 그 중고 가야금을 사서 좀 배워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이제 막 되게 재미있게 뭐 혼자 연습도 하고 막 하지만 그잖아요. 관심은 있지만 또 시간도 부족하고 본인도 이제 또 고학년이 되니까 뭐 아이돌도 좀 봐야 되고 시간이 부족하죠. 학원 숙제도 많아지고 하니까 점점 제가 보기에도 흥미가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하자. 이거를 네가 계속 할 게 아니라면 뭐 요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그 음계 정도만 알면 또 그냥 집에 놔두고 저는 안 될 거면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진짜 뭐 피아노나 미술처럼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그걸 또 다른 데 응용하면서 본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뭐 가야금이라든지 스키라든지 뭐 수영도 마찬가지고 이런 특색 있는 것들은 어느 수준까지만 일단 해보면 또는 시도 자체로만도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이 못 해본 걸 해봤다는 그런 경험을 주는 거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어쨌든 예체능은 저는 투입을 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는 그래도 뭔가 요령을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예체능은 자기가 정말 몸으로 하고 익혀야 되는 거니까 훈련을 한 만큼 연습을 한 만큼 실력이 나올 건데 그 시간이 아무래도 분명히 물리적으로도 부족한 시간일 거라 전공자처럼 그렇게 모든 걸 투입할 수 없다면 말 그대로 취미로 하는 건데 그 취미를 위해서 지금 너무 몰아가셨네요. 안 된다. 돈도 비싸다. 그래서 정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도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게 맞죠. 사실은 이제는 중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그러면 가니까. 공부할 게 많아지고 사실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중학교 보내보니까 그런 시간을 확보해 주려면 사실 가지치기를 해야죠.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네.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요새는 뭐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본인이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체능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전공을 할 것이 아니라면 맛배기로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하게 해주고 굳이 또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경험을 해주는 차원에서 많이 해주는 건 좋되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한테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는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도 또 저희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네.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 네. 어머님이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더 좋은 정보나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